정부에서 77개의 건의사항이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출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겠다, 혹은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면 좋은데, 제일 먼저 손 드신 단체장님 저쪽에 계십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화성 특례시장 정명근입니다. 지방정부가 움직이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써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국에 있는 5개의 특례시장 협의회 회장 자격으로서 몇 가지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특례시라는 제도가 2022년도 1월에 이렇게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권한이라든가 제도가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례시의 법적 지위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시, 군, 구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례시를 좀 삽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인 사무 이양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화성시만 보더라도 국가사무하고 경기도 사무에 약 4만여 건을 저희가 이임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특례시로 이임된 사무는 전체 17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례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가 더 이양되어야겠다 생각하고, 세 번째는 재정 특례 분야입니다. 한 예로 우리 화성시에서 1년에 경기도에 도세를 걷어들이는 돈이 1조 1천억 가량 됩니다. 근데 징수 교부금이 330억 원에 불과합니다. 50대 50은 아니더라도 이 징수 교부금을 약 10% 정도를 올려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특례시 5개 특례시와 지방 소멸도시가 상내 협력 방안을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특례시에서 각 지방에 캠핑장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캠핑장이나 연수원을 이렇게 건립하려고 해도 우리 특례시의 의회나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이런 것을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현재 많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님과 대통령님께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견들을 계속해서 받고 난 다음에 한 번에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몇 분 정도 계시는지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손을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한 분. 지금 듣고 계신 요 정도면 한 6, 7분 정도 되시거든요. 발언 시간을 좀 최대한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이쪽부터 넘기면서 손 드셨던 분들, 진행위원들 파악해가지고 마이크 바로 연결해 드려주십시오. 예, 충남 아산시에서 온 아산시장 오세현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성남 시절에 했던 업무가 가장 피부적으로 그 주민들한테 효과를 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똑같은 그런 입장이 돼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이재명 정부의 가장 효과를 피부적으로 느끼게 하는 그 사업이 지역화폐 사업입니다.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의 민생경제 회복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피부로 느끼고 감사하게 여기는 사업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또 구매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을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지역에서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구매 한도를 상향으로 조정해 놓은 부분하고, 또 구매처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읍면 지역에서의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풀어주셨는데, 주유소에서 기름을 구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출액이 30억 이상 되는 부분은 한도를 막아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지침을 좀 자율적으로 좀 조정해 주십사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번 7월 달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호우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아산 같은 경우도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정될 정도까지 굉장히 피해가 컸는데요. 문제 중에 하나가 저희 아산 같은 경우는 아산만으로 넘어가는 국가하천 국교천에
담수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특히 하천 하류부에 토사가 반 정도 퇴적돼 있고 또 삽교라든가 아산호에 그 토사들이 굉장히 쌓여 있어서 담수 능력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번 후보에서 나타났듯이 재난 어떤 기상이변 때문에 통상적인 어떤 극한호우가 200년 빈도의 홍수빈도를 넘을 정도로 일시에 쏟아지는 비를 담기에는 국가하천의 담수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특히 이런 사정이 있을 때는 준설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특히나 특별재난구역으로 선정된 어떤 그런 지역의 국가하천의 하류부 같은 경우는 조사를 통해서 준설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손 드셨던 분들 차례대로 가겠습니다. 네, 마이크. 예, 저 넘겨주시고. 대구광역시 군의군수 김진열입니다. 대통령님 이런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자리에서 일어나 고맙고요. 주시면 어디 계신지 예, 잘 여기 보일 있습니다. 텐데. 네. 예. 지난 10월 25일 날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우리 대구 경북 신공항 이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신 부분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의 그 활력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대구 경북 시도민의 염원이 그 신공항 이전으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이전지 확정된 지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잘 진행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 단계 보상과 착공 단계 남았습니다. 결국 자금이 문제입니다. 기부대 양육 방식이 어렵다는 것은 인정해 주셨고 그 자금 부분 우선 공작기금 쪽에서 보상할 수 있고 설계할 수 있는 정도라도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역 개별 현안보다는 공통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대통령 전 전라남도 구례군수 김순호입니다. 공통 주제가 됐으면 좋을 건데 저희 지역의 현안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꼭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민들께 드리는 기본소득을 저희들도 굉장히 주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 구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 중에 산이 78%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재원 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안가나 신안이나 완도지도 이런 데는 햇빛연금이나 태양광을 설치해서 소득을 마련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여건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산을 이용해서 소득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많은 건의사항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보류가 되는데 지리산에 올라가고 있는 이 케이블카를 제가 놓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노고단까지 올라가는 이 올라가는 이 도로에 연간 차량이 50만 대 이상 올라가면서 200만 명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또 동물이 죽고 쓰레기가 버려지고 매연이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환경적으로 많은 오히려 폐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차단 대신 케이블카를 놓음으로써 소득이 창출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소득을 가지고 국민에 대한 기본소득을 주고 싶습니다. 승인이 국립공원지이기 때문에 승인이 안 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대통령께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50년 수건입니다. 제가 편지도 써갖고 왔습니다. 제가 편지도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다시 한 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너무 많으시면 다는 못할 것 같고요. 마이크 어디로 전달이 됐죠? 그다음? 손 한번 다시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예, 울릉군수 남한권입니다. 울릉구민을 대표해서 성남시하고 울릉구리 2011년도에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울릉구민은 자매도시 시장님께서 대통령님이 되셨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듭 구민들 대표해서 축하드립니다. 울릉도가 요즘 좀 많이 어렵습니다. 뭐냐 하면 의료 정책 파동으로 인해서 공중보건의와 그 다음에 군의관 충족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울릉 군 의료원은 공중보건이 21명이 정원으로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전입이 15명, 16명이 되어 와서 의사들이 무리 없이 병원 운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8명이 전입을 왔습니다. 그 외 21명을 충족하려면 봉직이 의사 선생님을 청빙을 해서 병원을 운영해야 됩니다. 울릉도에 돈이 없습니다. 2,500억 전체 예산인데 의사 선생님 봉직이라도 채용해서 국민 진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구례나 아니면 청송이나 뭐 봉화 같은 데는 포항, 안동으로 차를 타고 가면 되는데 울릉도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 보건복지부에서 좀 이 헤아려 주셔서 예산을 좀 충족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울릉도 독도는 민족의 섬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여객선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선은 5개에서 출발하는 노선이 있지만 지금은 현재 1개의 노선 2만 톤급 한 대가 운항을 하고 있는데 12월 달에 선박 정기 점검이 예정되어 있어서 보름 동안 아예 배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고, 또 겨울 되면은 울릉도 항로는 국가 보조 항로가 아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나 국회에서 해운법을 좀 바꿔서라도 국가 보조 항로로 지정을 해 주셔서 국가가 보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을 주시려면 정부에서 아예 여객선을 좀 지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울릉도 한번 들어오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비싼 여객선비를 물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70%를 지원을 해주고,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국가 보조 항로이기 때문에 대중교통화를 실현하고 있어서 1,000원이면 갑니다. 울릉도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대중교통화, 공공성 문제를 정부에서 좀 짚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사회자님. 네. 이게 이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개별 사안들을 얘기를 하면, 여기 오신 우리 시장군수 구청장님들이, 우리 군수님은 그 얘기 왜 안 했어요?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거는 다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내셨을 테니까, 저희가 그럼 따로따로 검토하기로 하고, 이 공개적인 발언에서는 공통과제 중심으로 제안을 해서, 발언을 듣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그래서 개별 사안을 하면 다른 분들 입장이 난처해져요. 네. 그래서 아까도